네, 외국인 가사 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루재단 이사장 이명희 씨와 또 조연하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첫 번째 재판이 이번 주에 이제 시작이 됩니다. 네, 한편 마약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박유천 씨는 구속된 상태로 첫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 관련 내용들을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조양호 회장이 별세한 이후에 이제 재판이 미뤄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이명희 이사장, 조연하 전 부사장이 필리핀 가사 도우미를 불법으로 고용했다. 이게 주된 그 재판 내용인 것 같은데 좀 시간이 지났습니다. 다시 한번 사건 좀 정리해 볼까요? 네, 작년 12월에 기소가 됐고요. 올해 3월 달에 재판이 잡혀 있었습니다만 그때는 변호인이 연기 신청을 해서 한번 연기가 됐습니다. 네. 그리고 4월 9일 날 원래 재판이 잡혀 있었어요. 그랬는데 당시 조양호 회장이 별세하는 바람에 다시 연기가 돼서 이번에 이제 5월 2일 날 재판이 열린다는 내용이고요. 예. 지금 얘기했던 것처럼 그 혐의는 불법 가사 도우미를 고용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한항공 직원을 그 가장해가지고 말이죠. 네. 이 가사 도우미 할 사람들을 본사 연습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처럼 이렇게 꾸며가지고 들여와서 그 이명희 전 이사장이죠. 그 집과 그다음 예. 조현우 전 부사장이죠. 조현아 그 집에서 이제 가사 도우미로 썼다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불법 가사 도우미 채용 의혹이다. 네. 그 과정에서 이제 그 꾸며가지고 마치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이렇게 D4 비자를 받아가지고 예. 원래 이거는 일반 연생 비자거든요. 원래 만약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하기 위해서는 F4 비자라 그래가지고 예. 네. 그 재외동포 비자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F6 비자라 그래가지고 결혼 이민 비자 예. 이런 것들이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가사 도우미를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D4 비자 갖고는 안 되거든요. 네. 그렇게 불법으로 들여다가 이제 들여오는 것까지는 불법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사 도우미를 쓴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이 비자를 받는 과정에도 협조하고 도운 인물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에 대한 혐의도 역시 적용이 되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이 있었는데요. 예. 어떻게 한 거냐면 이제 대한항공에서 인사 전략실을 통해서 필리핀 지점으로 이제 가사 도우미를 뽑아서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 직원들도 여기 도왔는데 직원들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지 않았습니다. 예. 불기소를 했고 예. 이제 기소를 한 것이 이명희 전 이사장과 조현아 전 부사장을 이제 기소를 했는데 예. 그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불구속 기소를 했고요. 그 다음에 원칙적으로 조현아 전 부사장은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벌금 1,500만 원에 네, 네. 처하는 약식 기소를 했고, 예. 그다음에 대한항공 법인에 대해서도 3천만 원에 처하는 그런 약식 기소를 했는데, 그런데 법원에서 말이죠. 이명희 전 이사장뿐만 아니라 조현아 전 부사장과 대한항공 법인도 뭐 혐의를 다퉈볼 만하다. 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재판을 하는 것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정식 재판에 붙인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또 이 지금 채용 과정 문제뿐만 아니라 이전에 그 폭언을 하고 또 욕설을 했던 녹음 파일도 드러난 게 있었잖아요. 관련한 부분도 처벌을 받게 되는 건지도 근데 궁금한데요. 이제 그게 뭐냐면 2015년에 녹취록이 공개가 된 거죠. 예. 그 뭐 언론에 이제 공개가 돼가지고 파장이 컸는데요. 귀가 그 내용- 찢어질 듯한 예, 그런 그렇습니다. 목소리, 예. 이명희 전 이사장이 그 가사 도우미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욕설을 하고 그런 내용입니다. 예. 그런 것들이 아주 그 파장이 컸는데 왜 그러냐면 그 내용을 들어보면 왜 저렇게까지 소리를 지를까? 네. 저렇게 인권을 무시하고 모욕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정도로 좀 심합니다. 예.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는데요. 이것이 이제 모욕죄가 될 수는 있으나 사실은 이것을 그 모욕을 당했다고 하는 그런 가사 도우미들이 이거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말이죠. 예, 예. 이거를 이제 고소를 해야 되는데 이 가사 도우미들은 모두 이제 출국을 당했거든요. 네. 강제 출국을 말이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기소가 되지 않았고요. 예. 지금 기소가 된 것이 저거 말고 그 22차례에 걸쳐서 운전기사 등에게 또 욕설을 하고 폭언을 하고 또 플라스틱 컵을 집어던지고 뭐 이런 것이 있어요. 그래서 폭행이라든가 모욕이라든가 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별도로 기소가 되어가지고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예. 아직 첫 재판이 잡히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 불법 가사 도우미 재판 말고 이명희 씨 같은 경우는 다른 네. 재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예. 그런데 불법 가사 도우미 재판은 이번에 처음으로 시작을 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한 그 운전기사 폭언하고 폭행하고 이런 부분 예. 이런 것들은 아직 재판 일정이 아직 첫 재판이 잡히지 않았습니다. 네, 따로 이렇게 두 개가 진행되는 그렇습니다. 과정이군요. 그렇군요. 자, 그럼 보니까요. 지금 이번에 열릴 재판은 출입국 관리법 위반으로
대한 건데 보니까 공소시효가 5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02년부터 불법 고용을 했다고 하는데 2002년은 벌써 굉장히 많이 지났고 그럼 이 공소시효 5년이면 한 2014년 이후부터인 사건에 대해서만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예. 예. 지금 이제 한 20여 명 정도 돼요. 원래 네. 불법으로 그 채용한 가사 도우미가 말이죠. 예. 2002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 불법 채용 이거는 이제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되는데요. 이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예. 그럼 3년 이하의 징역이면 공소시효가 5년이죠. 네. 그 5년인데 2013년 7월 이후 그때부터 이제 공소시효가 이제 남아 있습니다. 예, 예. 2013년 7월부터 이제 네. 남아 있기 때문에 그 전 거는 이제 기소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2013년 7월 거 이후로 기소를 했기 때문에 예. 20명 중에서 이명희 전 이사장 같은 경우는 6명, 예. 그다음에 조현아 전 부사장 같은 경우는 5명이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겁니다. 아 공소시효 안에 포함된 그 인원이 6명 네, 예, 5명 그렇죠. 이렇게 있는 거군요. 그러니까 불법 가사 도우미 채용을 몇 명 했냐고 따질 예, 때 예. 이명희 전 이사장은 6명에 대한 거고 조현아 전 부사장은 5명에 대한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 가수 박유천 씨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요. 예. 구속된 상태에서 첫 번째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그럼 어떤 내용들을 주로 조사하게 되는 건가요? 오늘 오후 늦게 조사를 받는다고 그래요. 예. 이번에 이제 4차 조사를 받는 것인데요. 경찰에서 이렇게 조사를 한 다음에 지금 5월 3일쯤 검찰에 송치하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박유천 씨 같은 경우는 막 양성 반응도 나왔고 네. CCTV라든지 황인하 씨의 진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객관적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계속해서 부인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심경 변화를 기대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나중에 이제 법원에 가가지고 계속해서 부인을 할 경우에는 이 증거가 또 채택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예. 가장 중요한 것은 시인을 자백을 받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자백을 받는 그러기 위한 시인을 받기 위한 그런 어떤 조사라고 보여지는데요. 예. 만약에 오늘도 박유천 씨가 계속해서 혐의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네. 황인하 씨하고 대질도 지금 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대질 일정을 좀 잡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이해하기가 힘든 상황이 분명히 필로폰 다리털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 이게 발표가 나왔잖아요. 국가수 조사 결과. 네. 그리고 박유천 씨 측에서도 그래 국가수의 검사 결과는 믿으나 어떻게 체내 필로폰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느니 상황을 도대체 이해를 못하겠거든요. 글쎄 말입니다. 사실은 지금까지 나와 있는 것이 뭐냐면은 필로폰을 1.5g을 세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약 0.5g을 5차례에 걸쳐서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는 건데요. 근데 원래 저번에 이야기를 오히려 그 연인이라고 하는 황 씨가 네. 오히려 자신을 잠자는 사이에 박유천 씨가 뭐 강제로 투약했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이번에는 거꾸로 이 박유천 씨가 말이죠. 네. 그 양성 반응이 나온 사실은 인정한다. 국가수 거니까. 네, 그 변호인이 한 말입니다. 네.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은 투약은 하지 않았다. 왜 내 몸에 그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렇다면 누군가가 자신의 몸에 강제로 주사기를 찔러 넣었다는 말인데 네. 그것이 지금 자기 연인이었던 황 씨가 찔러 넣었다는 얘기인지 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잠시 그 경찰 조사를 이제 받게 되는데 조금 전에 이제 필로폰을 구입한 내용들을 이제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예. 근데 투약하고 남은 필로폰이 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 맞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다시 불러가지고 조사를 하는 이유가 예. 지금 이 남은 필로폰의 행방이거든요. 이 행방이 묘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1.5g을 세 차례에 걸쳐서 구입을 했는데 지금 투약한 것은 5차례 했다고 보거든요. 예. 그럼 5차례면 보통 0.03g을 한 번에 투약을 합니다. 예. 많아야 0.05g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1g이 남았거나 1.2g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네. 그럼 이거를 다른 사람에게 주었든 다른 사람과 함께 투약을 했든 추가로 말이죠. 예. 어떻게 이 나머지 이 마약이 필로폰이 예. 어디로 갔는지 이거를 예. 밝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추가 투약 현황을 갖다가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판매상 이걸 이제
판사람 있지 않습니까? 우리 예. CCTV를 통해 가지고 왜 던지기 수법으로 네네네. 돈 집어넣고 ATM기로 그리고 어딘가 20, 30분 후에 가가지고 찾아오는 과정 이런 예. 것들이 CCTV에 잡혔죠. 그러면 이 판매 사항을 잡아야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계속해서 부인하기 때문에 황하나 씨와 대질 조사도 이제 남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중에 하나겠죠. 1 내지 1.2g이 남아 있어야 한다면 네. 추가로 투약을 했든 네. 아니면 누구에게 공급을 했든 둘 중에 하나일 텐데 아니면 어디다 숨겨놓았든 예. 이걸 이제 밝혀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거는 좀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네. 자,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학생과의 갈등이 있었던 초등학교 선생님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법정 다툼 끝에 순직을 인정받았습니다. 내용 좀 알려주시죠. 예, 2016년에 있었던 일인데요. 초등학교 교사 A 씨입니다. 이 4학년 담임을 맡고 있었는데요. 이 학생이 이제 욕설을 한 겁니다. 선생님한테. 그러자 이제 또 지도를 하기 위해서 뭐 반성문도 쓰게 하고 했지만 그런 것들이 효과가 없었고요. 그랬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 교사가 이제 효과가 없자 예. 학생에게 욕설을 했습니다. 예. 교사가 학생에게 네. 참지 못하고 말이죠. 네. 그랬더니 이 학부모가 와서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공개 사과를 했거든요. 근데 공개 사과한 것이 미진하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뭐 태도가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삼았습니다. 네. 그러면서 5차례에 걸쳐서 5개월 동안 말이죠. 예. 계속해서 반복된 민원을 집어넣었고요. 예. 그다음에 그 학생은 초등학생입니다. 네. 계속해서 무례한 행동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 교사가 계속해서 심리적 고통을 호소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한 학기가 이제 다시 올라가게 됐어요. 한 학년이 올라가게 됐어요. 네. 그래서 2017년 이제 올라갔는데 원래는 이제 고학년을 맡게 됐는데 이 학생이 4학년에서 5학년 올라오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5학년 담임을 피하려고 6학년 담임을 신청을 했었습니다. 네. 그렇게 했다가 그 다음에 이제 그 한 학기를 남겨두고 네. 정년퇴직을. 네네네. 원래 정년팀이 한 학기 남았거든요. 예. 그랬는데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정년 퇴직을 앞두고 사직서를 예, 한 학기를 남겨두고 제출했군요. 아주 예. 이례적인 경우죠. 그렇네요. 그 사직서를 제출하고 나서는 그 사직서가 처리되는 기간 동안 병가를 냈습니다. 그 병가를 냈다가는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결국 목숨을 끊었습니다. 예. 이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 그 유족들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유족 네. 연금을 이제 지급해달라는 신청을 한 겁니다. 우리는 이제 공무원연금공단에 신청을 했더니 받아주지 않아가지고 이번에 이제 소송까지 가게 된 것이죠. 예. 이것이 내용인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법원이 서울행정법원입니다. 네. 공무상 재해를 인정했다.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 왜 인정을 했냐면 이 판결의 이제 의의는 뭐냐면 예. 사실은 이제 우울증이 생겼다는 거죠. 이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서 말이죠. 네. 그리고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결국 목숨을 끊었다. 그렇다면은 그 심리적 고통이 어디서 생겼습니까? 학생과의 갈등에서. 지도 과정에서 이 갈등 때문에 생겼지 않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결국 이 학생과의 갈등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 즉 공무로 인해 가지고 사망하게 됐다는 인과관계를 인정을 했고요. 예, 예. 근데 하나 이제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중증 우울증 진단 같은 건 없었거든요. 네. 뭐 진단 받지도 않고 바로 목숨을 끊었으니까요. 예, 예.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정황으로 볼 때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가 굉장했고 예. 그리고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 한 학기를 남겨놓고 그렇게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는다. 그렇죠. 네. 정년 한 학기 남았는데. 그렇죠. 예. 이런 어떤 이례적인 거 이런 것들을 인정을 해서 우울증 진단서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상 사망을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 이 판결의 의미입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저희 오늘 봐야겠네요. 세 가지 이슈 강신업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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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